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매도인선이 계약 명의신탁이 있어서 처분대가 정산약정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무효냐, 유효냐. 현재는 이제 무효입니다. 일단은. 자, 어떤 말이냐. 자,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있어요. 제가 제 친구한테 돈을 주면서 자, 네가 부동산을 사. 그리고 네 이름으로 사. 네가 전면에 나서서 사. 나는 뒤로 빠질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신탁자, 제 친구는 수탁자, 신탁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매도인은 이런 신탁관계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매도인이 저와 제 친구 사이에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제 친구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실명법, 부동산 실명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4조입니다. 4조. 자, 왜 이렇게 규정을 하느냐. 일단은 신탁 다 무효로 보고 물권 변동도 무효로 봅니다. 이렇게 처리하다 보면 매도인이 팔았는데 매도인한테 소유권이 복귀되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황당한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신탁 사실을 모른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소유권이 수탁자한테 귀속되고, 신탁 행위하지 말랐는데 했기 때문에 신탁자는 부동산 자체를 찾아올 수는 없고요. 원금만 찾아오게, 제가 제 친구한테 준 돈 원금만 찾아오고 일정 이자 요거만 가져가라, 이렇게 법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부동산 실명법 4조는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실명 등기를 하라는 건데 그렇게 안 한 거죠. 이러면은 결국은 이제 신탁자가 세금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세금 포탈 문제도 있고, 따라서 원금만 가져가도록 하는 제재를 가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따라서 이 원금 이상 부동산 자체를 차후에 약정을 통해서 제 친구로부터 제가 갖고 오는 약정을 하거나, 이거 무효라는 거죠. 그다음에 부동산을 팔아서 뻥튀기 된 매매 대금을 나한테 돌려주는 약정, 이게 다 무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 보시면 매도인선이 계약 명의신탁, 매도인이 신탁 사실을 몰랐다. 자, 이러면 수탁자인 제 친구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러고 나서 부동산을 매각해가지고 뻥튀기 된 금원을 저한테 주는 약정은 무효라는 거예요. 원금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은 저와 제 친구 사이에 분쟁이 생길 때 이런 문제가 불거지겠죠. 우리 내부 약정대로 뭐 해결이 된다면은, 법정으로 안 간다면 뭐 그렇게 해결되고 말겠지만, 이게 재판으로 간다면 저와 제 친구가 분쟁이 생겨서 결국은 처분대가 정산약정도 효력이 없고, 소유권도 제 친구 수탁자가 취득하기 때문에 제가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나중에 그런 약정을 하더라도 다 무효라는 거죠. 자, 1번 보시면 매도인선이 계약명의 신탁이 있어서 수탁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그렇죠? 매도인이 저와 제 친구 사이에 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소유권을 수탁자인 제 친구가 취득한다.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서 저와 제 친구,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자에 대한 소유 명의를 이전하는 약정, 이것도 무효고, 그 다음에 처분 대가를 반환하는 약정, 다 무효다. 제가 1억만 투자를 했는데 제 친구가 그 돈으로 사가지고 2억이 됐다. 2억을 팔아서 2억을 저한테 갖고 오는 약정이 무효라는 거예요. 저는 1억만 찾아오라는 거예요. 부동산 자체를 갖고 와도 뻥튀기 된 2억을 제가 갖고 오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냥 원금만 가져가라. 참고로 경매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선악을 불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선악이라는 거는 뭐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선악 이런 게 아니고요. 선이라는 거는 몰랐다는 겁니다. 악이라는 거는 알았다. 뭐를요? 신탁행위, 신탁 사실을, 저와 제 친구 사이에 신탁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를 악이라는 표현을 쓰고, 알았다는 말을 선이라는 거는 몰랐다, 알았다는 거는 악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경매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상관없이 수탁자인 제 친구가 소유권 취득한다. 왜요? 경매는 국가가 개입을 하고, 매매하고는 다르죠. 매매 만나서 계약하는 게 아니라 경매라는 공적 제도, 법원을 통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2번. 자, 그러면은 이 부동산 실명법 4조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건데,
부동산 실명법 4조가 생기기 전에, 부동산 실명법이 생기기 전에 이렇게 처분대가 정산 약정을 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대법원 2021년 7월 21일 선고 2019-266-751 판결에 따르면 이런 약정은 유효하답니다. 자, 부동산 실명법이 1995년 7월 1일 날 생겼고요. 유예기간을 1년을 줍니다. 1년 내에 실명 등기를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실명 등기를 안 한 사람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1989년 정도에 명의신탁 행위를 했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1996년 7월 1일부터 대략 10년 동안 뭐 시효를 말하는 거죠. 뭐 시효가 중단되기도 하지만 대략 10년 동안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해가지고 유예기간 구제를 해줬어요. 부동산 자체를 찾아온다는 거는 부동산이 가치가 올라간 거 그걸 그대로 찾아온다는 거죠. 따라서 정산약정도 가능하다는 거죠. 정산약정도 지금 법에 따르면 무효지만 1995년 7월 1일 이전에 명의신탁한 사람들은 처분대가 정산약정의 효력이 유효하다. 자, 이런 취지의 판결이죠. 현재는 무효입니다. 이 원심에서는 무효로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유효로 봐야 된다. 최근 판례죠. 1년 전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이 사안은 어떤 사안이냐면 1989년에 명의신탁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정산약정을 한 거죠. 유효라는 건데, 근데 처분은 실명법 이후에 한 것 같아요. 처분은 실명법 이후에 하더라도 명의신탁할 당시에 그 당시에 문제가 되는 행위가 아니었거든요. 부동산 실명법이 그때는 없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유효로 봐야 된다. 자, 오늘은 매도인선이 계약 명의신탁이 있어서 처분대가 정산약정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현재는 처분대가 정산약정이 무효지만 실명법 이전에 처분대가 정산약정을 했다면 그 약정은 유효다. 자, 감사합니다.